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영재의 저자 조보환 선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학습할 내용은 인사이트 영작 초급 1 제4강 실전문형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렸듯 실전문형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길잡이 문장을 공부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두 내용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전문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퀘션 넘버 1. 그는 상류층에 속해 본 적이 없었다. 어휘 먼저 볼까요? 상류층 뭐뭐에 속하다 belong to 아주 중요한 영어 단어입니다. 분석 대상을 보겠습니다. 그는 상류층에 속해 본 적이 없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상류층을 좀 주목해 봐달라 이런 내용이 되는데 왜 그러냐? 영어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비교급 앞에는 정관사 더를 절대 붙이면 안 됩니다. 대신에 최상급 앞에는 반드시 정관사 더를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비교급 앞에 절대 붙을 수 없는 정관사 더가 붙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영어의 시장에서 아주 높은 값에 거래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먼저 비교 대상이 둘일 때 이 내용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보고 함께 검토해 봅시다. 비교급 앞에 정관사 더가 붙는 세 가지 경우 중에서 비교 대상이 둘일 때는 난이도가 최하다. 왜냐하면 of the two boys, 두 명의 소년 중에서 of the two companies, 두 회사 중에서 그리고 뒤에 비교급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닥친 실전문형 1은 뭐가 중요한 거냐? 상류층이라는 말입니다. 상류층은 얼핏 보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하류층과 언제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류층이 존재하려면 하류층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류층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려면 상류층이 옆에 비교 대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교 대상 둘이다 라는 면에서 상류층 앞에 정관사 더를 꼭 붙인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그게 뭐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문을 제대로 쓰려면은 비교급에 뭐가 들어왔느냐? 서술적 용법에 형용사가 들어왔느냐? 부사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부사는 언제나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문장이 성립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아니하고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는 주격보호나 목적격보호로 쓰이는데 그것은 문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 거기 두 번째 줄을 한번 봐볼까요? 비교급 자리에 부사가 오면 그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가 오면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 까닭을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더 more productive라는 형용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policy is 정책이 뭐뭐하다 라는 뭐뭐에 해당 내용이 없죠.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튕겨져 나간 거죠. 더 more actively 더욱더 적극적으로 부사는 언제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뒤에 문장이 완벽합니다. 여러분도 뭐 삼형식 문장이니까 쉽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more logically 부사가 오니까 뒤에 문장이 완벽하고 더 more intelligent 이렇게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가 오니까 뒤에 문장이 뭐뭐해지다 그러면 그러고 다음에 뭐뭐한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역시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갔다. 비교 대상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어와 함께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쓰임새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본 문형, 길잡이 문장에서는 내가 자세한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는 생략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게 뭐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이다. 그러면 이제 번역례를 한번 볼까요? He has never belonged to the upper class. 이렇게 되어 있죠. 상류층에 속해 본 적이 없다. 비교급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퀘션 넘버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아내는 무려 6명의 자녀를 스스로 길렀다. 다음 문장을 단어를 먼저 볼까요? 어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6명의 자녀 스스로 자녀를 기르다. 다 좋은 어휘들입니다. 분석 대상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아내는 무려 6명의 자녀를 스스로 길렀다. 여러분, 내가 길잡이 문장을 먼저 공부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길잡이 문장에서는 뭘 핵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냐면 스스로라는 것을 제기 대명사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무려라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어떤 강조 구문을 쓰면 좋을까?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은 한번 공부하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실전 문형에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한번 초점을 둬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당연히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양보구문. 양보구문을 구현하는 넘버원은 뭐냐? 접속사를 이용하는 거고, 넘버2는 뭐냐? 전치사를 이용하는 거라고 심지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접속사를 공부하실 때는 그냥 접속사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전치사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부사어와 함께 공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치사는 그 뒤에 목적어가 매달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렇게 목적어가 없이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반드시 부사어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리된 내용을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보의 의미를 부사를 수단으로 전달한다. 그러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부사를 쓰면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전치사와 구별해야 된다. in spite of, despite, with or, for all 등의 양보를 나타내는 전치사, 우리가 이미 함께 학습한 적이 있습니다. 숫자 6을 많다는 의미로 전환하려면 강조의 의미를 전달하는 원급을 호출한다. 이런 내용도 이미 길잡이 문장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vertheless, 이렇게 독립적으로 쓰인다는 거죠. 목적어가 없죠. 그런데 그의 좋지 못한 건강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in spite of 불구하고 his poor health, 이렇게 목적어가 반드시 와야 되는 것과, 다시 말해서 전치사와 구별해서 써야 한다. 무려 27개 국가, as many as 27 states. 물론 원급이 as만 오는 건 아니죠. as 원급 as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 명사, 그럴 때에는 as many as가 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길잡이 문장에서 충분히 학습한 내용이기 때문에 번역례를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번역례 나와라. Nevertheless, he and his wife brought up as many as 6 children for themselves. for themselves는 길잡이 문장에서 힘주어 강조했다. nevertheless는 실전 문형에서 강조했다. 그게 어디까지 뻗어나가야 되는 것인지도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as many as는 마치 추가 서비스로 드리는 것처럼 강조 용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퀘션 넘버 3. 그의 아내는 어느 여성보다 아이들을 잘 보살폈다. 어휘 공부합니다. 누구누구를 보살피다. take care of, look after에 되어 있는데, look after라는 것은 한국말도 거의 같은 의미가 있죠. 뒤를 봐준다. 그게 보살핀다는 느낌 되지 않겠습니까? 분석 대상 봅니다. 그의 아내는 어느 여성보다 아이들을 잘 보살폈다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까 뭘 공부했었냐면 비교급 앞에는 정관사 더를 절대 붙이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데, 그 일반적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정관사 더와 결합하는 경우가 3가지가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가장 높은 값에 거래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눈앞에 떠 있는 분석 대상, 이것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최상급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의 아내가 아이들을 가장 잘 보살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 녀석도 역설적이게도 최상급의 의미를 비교급이나 원급을 이용해서 전달하면 아주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중에서 특히 비교급은 일종의 공식처럼 굳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냥 좀 비논리적인 설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냥 여러분 주문처럼 여러분 잎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나오면 되는데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통해서 선명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봅시다. 최상급의 의미를 원급이나 비교급을 도구로 전달하는 문장이 아주 중요하다. 다행히 비교급을 이용할 때는 일종의 공식처럼 화석화된 구조를 이용한다. 구체적으로 뭔데? 비교급 된 any아도 단수명사, 비교급 된 all이아도 복수명사가 가장 자주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거 말고도 비교급 된 anyone else, anything else, anywhere else 등등등 비교급 된 ever, before 등이 공식처럼 활용되는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예문을 한번 봐볼까요? 거기 나와 있죠. Singapore is more famous for its social order than any other city. More famous,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More money was wasted on the Vietnam War than all the other wars. 비교급 된 all the other 복수명사. 조 선생이 번역례를 써놨는데요. 뭘 바탕으로 했느냐? 역시 둔탁하게 들리겠지만 외워놓은 공식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비교급 된 all the other 복수명사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은 꼭 이해를 하고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례를 한번 볼까요? His wife took better care, better, 비교급 of them than any other 단수명사, woman.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그럼 원급을 이용한 최상급은 뭘까? 이런 지적 호기심을 꼭 가지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만이 이제 머지않아 등장하게 되는 원급을 이용한 최상급의 문장, 이것을 공부할 때 이 비교급과 나란히 병치시켜 놓고 머릿속에 착착 정리하는 게 영어 강자가 되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꼭 그래 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퀘션 넘버 4. 지난 12년 동안 그가 사는 마을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다. 어휘 먼저 공부합니다. 태어나다, be bor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언제나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나는 건 수동적 느낌으로 전달하는 것이 맞는 거니까. 그러면 분석 대상 봅니다. 그가 사는 마을에서. 이거 별거 아니네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분석 대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지난 12년 동안 여러분에게 뭘 강조하는 거죠? 이건 강조가 아닌데요. 강요인데요. 강요. 명령. 지난 12년 동안은 12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시제 뭐 나와야 됩니까? 현재 완료. 그렇죠. 완료 시제와 진행 시제는 깨어 있어야 된다. 잘못하면 한국말에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보고 덜컥 과거 시제로 쓰기 쉽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과오를 저지르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이야 물론 뭐 구체적인 일종의 힌트가 나와 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완료 시제를 포착해내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경우들이 아주 많거든요. 아니 그런데 분석 대상을 말씀하시다 말고 왜 그걸 강조하십니까? 이 분석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쉬운 내용이 아닐까 해서 약간 옆 동네를 좀 들렀다 왔습니다. 그가 사는 마을에서 뭐가 보입니까? 마을을 꾸며주죠. 뭐가 꾸며줍니까? 명사를. 그가 산다라는 완전한 문장이 명사를 꾸며줍니다. 지나가면서 묻겠습니다. 불완전한 문장이 꾸며주면 앞에 뭐가 쓰는 거죠? 관계대명사.
그럼 완전한 문장이 꾸며줄 땐 앞에 뭐가 등장하는 거죠? 관계부사. 그래서 관계부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완전한 문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렇게 수식을 받는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관계부사가 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꾸며주는, 그래서 꾸밈을 받는 그 명사, 다시 말해 선행사는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 때 뭘 먹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명사가 어떤 부류에 해당되는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4가지입니다. 그거 먼저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의 관계부사가 다른 것과는 아주 색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거 보여드립니다. 위 문장에서 완전한 문장이 선행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 수식하니까 관계부사를 호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행사를 4가지 개념 중 하나로 선택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 장소, 시간, 이유, 방법이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장소다 그러면 where, 시간이다 그러면 when, 이유다 그러면 why, 방법이다 그러면 how, 이렇게 불러내는 겁니다. 관계부사는 4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선행사가 마을이니까 당연히 장소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계부사 where를 호출하고 그 뒤에 그가 산다라는 완전한 문장을 매달아 놔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고약한 관계부사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건 4개인데 4개가 다 똑같이 쓰이면 좋겠는데 요 녀석, 다시 말해 관계부사 how는 좀 독특하게 쓰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관계부사는 선행사와 관계부사를 나란히 붙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천천히 붙여볼까요? 장소는 the place where, 시간은 the time when, 이유는 the reason why. 그게 방법에도 성립이 된다면 the way how, 요게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 녀석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way how라는 건 영어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the way만 쓰고 완전한 문장을 매달든지 how만 쓰고 완전한 문장을 매달아야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예문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I don't know the reason why. 물론 the reason을 지워도 되고 아니면 why를 지워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the reason why 2개를 나란히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how는 conceal 다음에 the way를 쓸 수 없다. how를 지우고 the way를 쓰는 것은 괜찮다. 3번째 문장의 the day 외에는 선행사,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 the day와 시간을 이끄는 관계부사 when이 아주 멋들어지게 조화를 이루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how라는 관계부사의 사용예,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뭘 공부했느냐? 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난 12년 동안이라는 것 때문에 시제를 뭘로 할 것이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역해 봅시다. A single baby has never been born for the past 12 years in the village where he lives. The village where he lives와 has never been born 이라는 시제까지.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Question number 5. 많은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부담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생각한다가 영어로 뭡니까? 띵크입니다. 끝. 요거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어휘 먼저 공부하고 따져보겠습니다. 많은, 그럴 때 a number of many, 젊은 부부, 부담, 애를 비로 생각한다. 분석 대상 봅니다.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부담으로 생각한다. 그럴 때 생각하다를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덜컹 띵크로 끝나면, 그러면 문장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글을 쓴다는 것의 첫 번째 과제는 뭐냐? 주어진 한국어 문장을 보고 그 안에서 영어 문장 구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보고는 A를 B로 생각한다 라는 어법을 끌어올리면 정말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좀 영어 실력이 단단하지 못한 사람들은 think A as B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뭐였었죠? think of A as B다. 자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위 문장의 동사를 읽고 A를 B로 생각한다는 뜻의 think of A as B 어법을 포착해야 된다. think 다음에 of를 안 붙이는 한국 학생들이 대단히 많다는 점 또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조가 아주 익숙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하나 공부해 두셔야 되냐면 B 자리에 언제나 명사가 와야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B 자리에는 놀라웠게도 형용사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think라는 동사의 어법이 think of A as B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think가 가목적어 it과 결합하는 think, it, 형용사, 투부정사 구조의 어법도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문 나오시죠. Citizens think it unwise to collect waste at dawn 이거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ink 목적어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어가 it이라는 단어 하나면 좋은데 진짜 목적어는 뭐냐? To collect waste at dawn입니다. 새벽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긴 목적어를 뒤로 돌리고 거기에 가목적어 쓴다는 것은 그 본래의 큰 줄기는 뭐였었죠? 가주어, 진주어.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think라는 동사가 그렇게 가목적어하고 결합해서 오형식 문장을 만들기도 한다. 요 내용까지 여러분이 think 어법으로 기억해 주시면 그러니까 뭐하고? think of A as B. 이때 중요한 점은 B 자리에 형용사 등장 가능. think it 형용사 투부정사 이른바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이용한 오형식 구문. 그러면 여러분들은 think가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용법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어법의 소중함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번역 내보겠습니다. A number of young couples think of their children as a burden. think of A as B. 아주 명료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6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number 6. 만일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농촌 지역의 모든 학교가 사라질지 모른다. 이거 우리나라 현실에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죠. 그 다음을 볼까요? 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분석 대상 봅니다. 만일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농촌 지역의 모든 학교가 사라질지 모른다. 이거 읽는 순간 여러분이 덜컹하고 움켜쥐어야 될 게 뭐예요? 이거 가정법 문장이로구나. 이거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니 가정법 과거가 되겠구나. 그리고 헛기침만 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는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구문이라는 것은 조건절과 주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건절은 이러이러한 공식으로 구현됩니다. 주절은 저런저런 공식으로 구현됩니다. 그 공식을 줄줄줄줄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정법 문장은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혼합 시제인 경우 반드시 공식에 기반해서 문장을 구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고 자료를 보겠습니다. 가정법은 조금 아까도 심지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절과 주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절은 아주 성격이 아주 칼끝 같아서 어떠한 변화나 진화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천지창조 이래 가정법의 주절의 공식이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조건절은 변화와 진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조건절이 변화할 때 마지막 단계는요,
어쩌면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짜증을 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그렇게 아주 복잡하게 진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제1단계 진화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했던 내용이 자료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문장은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하며 서술하는 거니까 가정법 과거 구문이다. 가정법 과거 구문을 무슨 창의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엄격한 공식에 따라 구현되는 조건절과 주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건절은 뭐냐?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동사 혹은 were,를 그렇게 따로 써준 이유는 was라는 비동사 과거형은 가정법 과거엔 등장 못하니까 뒤에도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형 다음에 동사 원형 요것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절은 변화를 수용한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 단계가 if를 생략하는 겁니다. if를 생략하고 난 다음에 쓰이고 있는 동사가 비동사나 조동사면, 그러면 비동사나 조동사면 그것과 주어의 위치를 맞바꿔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예문에 그게 나올 테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볼까요? If she were an influential figure, 만일 그녀가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면, 여기까지는 가정법 과거의 조건절 공식에 아주 충실하게 그 공식에 맞추어서 문장을 구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문장이 조건절은 변화를 수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if를 생략하고 싶다. 그럼 if 덜어내고, 그리고 주어와 사용되고 있는 동사가 비동사니까 그 비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was she an influential figure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문장에서는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혼합 시제, 정해진 공식에 따라 구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놀라우게도 조건절은 그 변화를 적극 수용한다. 조건절의 제1단계 변화는 if를 생략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략하는가?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실전 문형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